새벽 4시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자동문 센서가 반응하며 딩동 소리가 울렸죠. 점주 김태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그 할머니였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굽은 허리, 낡은 검정 파카, 그리고 손에 든 큰 서류 가방. 할머니는 말없이 담배 진열대로 향했어요. 태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52분. 어제도 그제도 비슷한 시간이었죠. 할머니는 담배를 집기 시작했어요. 한 보루, 두 보루, 세 보루.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요. 태호는 속으로 세어봤어요. 10보루를 넘어섰습니다. 할머니의 서류 가방이 점점 무거워 보였죠. 계산하시겠어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죠. 삑, 삑, 삑. 리듬감 있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9만 8천 원입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20장이 나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죠. 태호는 거스름 돈 2,000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담배를 서류 가방에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궁금했습니다. 대체 저 많은 담배를 어디에 쓰시는 걸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한 달째였어요. 매일 새벽 같은 시간, 같은 행동. 할머니는 담배만 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요. 할머니, 많이 사시네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가방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문을 향해 걸어갔죠. 굽은 등, 무거운 가방, 느린 걸음. 할머니의 뒷모습이 자동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CCTV 화면을 켰어요. 한 달간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매일 왔었어요. 새벽 3시 50분에서 4시 사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항상 담배만 20만 원어치.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되파는 건가? 청소년들한테? 태호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할머니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새벽에만 오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태호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박 할머니 매일 새벽 4시 담배 20만 원어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태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올 거예요. 분명히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나타났어요. 태호는 매번 같은 광경을 지켜봤죠. 20만 원어치 담배, 무거운 서류 가방, 그리고 침묵. 태호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50분이 되면 눈이 떠졌어요. 할머니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죠. 오늘은 꼭 물어봐야지. 매일 다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 말문이 막혔어요. 오늘도 할머니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4시 5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두른 것 같았죠.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배 진열대로 갔어요. 오늘도 똑같이 20보루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오는 할머니를 보며 태호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꼭 물어보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19만 8천 원입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는 순간 태호는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되파르시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지갑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태호는 할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슬픔. 할머니의 눈빛에 뭔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담배를 이렇게 많이 사시는 게 좀 이상해서요. 혹시 청소년들한테 파시는 건 아니신지. 태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미안해졌어요. 하지만 물어봐야 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로서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돈을 꺼냈어요. 20장의 만원권.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보다 더 심하게요. 할머니는 돈을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었죠. 태호는 거스름돈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서류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할 수 있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담배를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놀림이 느렸어요. 뭔가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다 챙긴 할머니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편의점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태호는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할머니. 태호가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할머니는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태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구분등, 무거운 가방, 외로운 그림자.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태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물어본 건 아닐까? 하지만 의심은 여전했죠. 할머니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태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검색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신고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태호는 새벽마다 문을 바라봤습니다. 3시 50분, 4시 10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죠. 태호는 불안해졌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물어본 걸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담배를 사는 건 아닐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태호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였죠. 담배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 같은 사람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형사 한 명이 편의점을 찾았어요. 이정훈 형사였습니다. 40대 중반,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죠. 제보하신 분이 김태호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태호는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 달간 매일 새벽 찾아온 할머니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정훈 형사는 꼼꼼히 영상을 봤어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매일 새벽 4시쯤 담배 20만 원어치. 한 달이면 600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이상해서요. 되파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정훈 형사는 할머니의 얼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어요. 현금만 사용했더군요. 하지만 포인트 카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었죠. 박순자, 72세. 주소는 여기 근처네요. 형사는 수첩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태호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괜히 신고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틀 후 이정훈 형사는 할머니의 집을 찾았어요. 낡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녹슨 우편함. 형사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형사복을 본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려움이 스쳤죠. 경찰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싱크대 하나, 작은 테이블, 낡은 이불.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 한쪽에 커다란 보온 가방이 보였어요. 할머니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많이 사시는데요. 혹시 담배를 되파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사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앉았죠.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아들이 병원에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병원에요? 10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형사는 놀랐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어요. 담배는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서 공사장에 판다고요. 도시락만으로는 잘 안 팔린다고요. 담배를 같이 팔면 인부들이 산다고요. 담배는 원가에 팔지만 덕분에 도시락이 팔린다고요. 병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제가 벌어야 해요. 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아들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사진이 한 장 있었죠.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 10년 전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가봐도 될까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실 거예요?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사의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사도 조용히 운전만 했죠.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이정훈 형사는 할머니를 따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이 익숙해 보였죠. 10년간 매일 온 길이었으니까요. 여기에요.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중환자실 사무실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병실이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 각종 의료기기들, 그리고 누워있는 남자. 들어가셔도 돼요? 오후 2시부터 1시간만 면회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할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했어요. 형사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른 얼굴의 남자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죠. 박민수 씨, 42세, 10년 전 교통사고였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올라왔대요. 민수는 퇴근길이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죠. 담당 의사가 지나가다 할머니를 봤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면회 시간까지 조금 남았는데. 네, 선생님. 근데 이분이 경찰이신데. 민수 상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의사는 형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쳤죠. 박민수 환자는 10년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회복 가능성은 솔직히 낮습니다.
그래도 계속 치료를 받는 거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중환자실 입원비, 인공호흡기, 각종 검사.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년이면 형사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500만 원 곱하기 120개월. 6억 원이었습니다. 보험은 없었나요? 사고 초기에 다 소진됐어요.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이었고 형사처벌만 받고 배상은 못 받았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까지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형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쪼그라든 어깨가 더 작아 보였죠. 할머니, 어떻게 그 돈을? 이랬어요. 새벽에 도시락 팔고, 낮에 청소 일하고, 저녁엔 폐지 주었어요. 매일요? 네.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쉬면 돈이 안 되니까요.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매달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저희도 놀랐죠. 어떻게 72세 할머니가 혼자서. 형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범죄 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어머니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없어요. 남편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민수 혼자 키웠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친척들은요? 다들 포기하래요. 10년씩이나 의식 없는데 병원비만 축내지 말라고. 그냥 보내주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전 못 포기하겠어요. 민수가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은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형사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엄마니까요. 엄마는 원래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형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거든요.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형사는 유리창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뭔가 말을 했죠. 형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널 포기할 수 없단다. 형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편의점 점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태호 씨, 저 이정훈 형사입니다. 할머니, 범죄자가 아니에요. 이정훈 형사는 할머니의 하루를 추적했습니다. 며칠간 새벽부터 따라다녔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봐야 했거든요. 새벽 3시 할머니의 집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반지하 작은 창문으로 할머니의 그림자가 보였죠. 3시 30분 할머니가 집을 나섰습니다. 큰 보온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어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24시간 마트로 갔어요. 계란 30개, 햄 3팩, 김 10봉. 할머니는 장을 봤습니다. 도시락 재료였죠. 계산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사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50분. 편의점에 갈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그 편의점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형사는 의아했어요. 할머니는 2블록 떨어진 다른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담배를 샀어요. 역시 20만 원어치였죠. 형사는 이해했습니다. 태호 씨가 물어본 후로 그 편의점은 안 가는구나. 4시 30분 할머니는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대규모 건물 공사 현장이었어요.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할머니는 보온 가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도시락 30개가 들어 있었어요. 새벽 3시부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할매, 오늘도 왔네. 도시락 하나 줘요. 담배도. 인부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어요. 5,000원이에요. 담배는 같이 드릴게요. 담배값은 안 받아요? 괜찮아요. 도시락 사주시는 거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담배 한 갑씩을 나눠줬습니다. 형사는 계산했어요. 도시락 30개면 15만 원. 담배는 원가니까 이익이 없었죠. 그럼 실제 수익은 도시락값 뿐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도시락이 다 팔렸어요. 할머니는 빈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죠. 형사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오전 8시 할머니는 오피스텔에 도착했어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닦고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죠.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어요. 정오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어요. 1,000원짜리였죠. 그게 점심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빠르게 먹었어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오후 1시 할머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손 소독을 하고 들어갔죠.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오늘 날씨 좋더라. 너도 보면 좋을 텐데.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죠. 형사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저렸어요. 오후 3시 면회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을 나와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재활용 수거장으로 갔습니다. 폐지를 모으기 시작했죠.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지나가던 주민이 박스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받았어요.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었습니다. 저녁 7시 할머니는 고물상에 폐지를 팔았어요. 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대가였죠. 오늘 많이 모으셨네요. 네, 운이 좋았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녁 8시 할머니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사는 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놀라 돌아봤어요. 형사를 알아보고 얼어붙었죠. 따라오신 거예요? 네. 할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할머니의 손을 봤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관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할머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아직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손 좀 보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요? 민수 병원비도 빠듯한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됐어요. 전 괜찮아요. 10년 해왔는데 뭐. 할머니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형사는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엄만 원래 혼자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형사는 명함을 우편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차로 돌아왔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이정훈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복지제도를 찾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의료비 지원. 하지만 할머니는 집이 있었어요. 반지하 월세지만 재산으로 잡혔죠. 수급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는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죠. 놀란 표정이었어요. 형사님, 왜 또? 할머니, 제가 도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전 괜찮다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는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본 것과 똑같았죠. 낡은 가구, 작은 냉장고, 구석에 쌓인 보온 가방들. 할머니, 병원비 낸 영수증 같은 거 있으세요? 왜요? 복지 신청할 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형사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영수증들이 빼곡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20개월치 병원비 영수증이었죠. 할머니, 이걸 다 보관하셨어요? 네. 민수한테 나중에 보여주려고요. 엄마가 얼마나 널 위해 애썼는지. 형사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매달 500만 원 정확했어요. 때론 520만 원 검사비가 더 들어간 달이었죠. 때론 480만 원 조금 덜 든 달도 있었습니다. 형사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더했습니다. 10분이 넘게 걸렸죠. 최종 금액이 나왔습니다. 6억 1230만 원. 할머니, 정확히 6억 1천만 원이에요. 그래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형사는 숨이 막혔어요. 72세 할머니가 10년간 혼자 번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혼자 다 버신 거예요? 네. 도시락 팔고 청소하고 폐지 주워서요. 하루에 얼마나 버세요? 도시락에서 15만 원, 청소 일당 7만 원, 폐지 23만 원. 하루에 25만 원 정도요. 형사는 다시 계산했어요. 한 달이면 750만 원. 거기서 병원비 500만 원을 내면 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250만 원은 어떻게 쓰세요? 월세 5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나머지는 모아둬요. 민수가 깨어나면 재활 치료비가 필요할 테니까요. 할머니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형사에게 보여줬어요. 잔액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모은 게 이거예요? 네. 가끔 민수 병세가 안 좋으면 검사비가 더 들어가요. 그럴 때 여기서 써요. 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 겨우 1200만 원이었어요. 할머니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죠. 할머니, 옷은요? 신발은요? 이거면 돼요. 일하는 옷인데 뭐. 할머니는 낡은 파카를 만졌습니다. 소매가 헤어져 있었어요. 신발은 바닥이 닳아 구멍이 나 있었죠. 병원 가본 적은요? 없어요. 아프면 안 되니까 조심해요. 손은요? 관절이 많이 부었잖아요.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돼요. 형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았어요. 할머니, 친구는 없으세요? 같이 사는 분은요? 없어요. 친구들은 다 연락 끊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요. 가족들은 진짜 아무도 안 도와줘요? 민수 삼촌, 고모들. 처음엔 도와줬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다들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언제까지 병원비 대줄 거냐고 그냥 포기하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 안 해요. 민수 깨어나면 그때 연락할 거예요.
형사는 영수증을 다시 받습니다. 120장의 종이, 120개월의 시간, 3,600일의 눈물. 이건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어요. 한 어머니의 전쟁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복사해 가도 될까요? 왜요?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해요. 할머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피해요. 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할머니,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형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에는 1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할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이정훈 형사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했죠. 형사는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수진 기자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취재하실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72세 할머니가 10년간 혼자 6억 원을 벌어 식물인간 아들을 돌보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기자가 물었죠. 정말이에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 최수진 기자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거부했어요. 기사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조용히. 할머니,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할머니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니에요. 형사가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기자는 사흘간 할머니를 취재했습니다. 새벽 도시락 장사, 청소 일 폐지 줍는 모습,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는 장면,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어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이었죠. 새벽에 어머니 10년간 6억 벌어 식물인간 아들 지키다. 사진도 실렸어요.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에서 기사가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눈물 나네요. 어떻게 혼자서 72세에 새벽 3시부터 일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런 분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의점 점주 김태호도 기사를 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의심했던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태호는 편의점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담배는 무료로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편의점을 찾았어요. 할머니께 전할 물건들을 맡겼습니다. 쌀, 반찬, 옷, 현금 봉투. 편의점 한쪽이 가득 찼죠. 형사님, 이거 어떻게 전달하죠? 태호가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는 놀랐어요. 벌써 이렇게 모였어요? 네, 계속 오세요. 저도 몰랐어요. 동네 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줄. 한 주민이 온라인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1억 원. 병원비 2달치였죠.
SNS에 링크가 퍼졌어요. 첫날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둘째 날 1200만 원, 셋째 날 2000만 원. 모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목표액을 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모였죠. 댓글도 함께 달렸어요.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민수 씨가 꼭 깨어나길 바랍니다. 미력하지만 보탭니다. 힘내세요. 최수진 기자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모금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1억 2천만 원이 모였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우려고 모금했어요. 1억이 넘게 모였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저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할머니, 사람들이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받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민망하고 미안했습니다. 10년간 혼자 해왔는데 갑자기 도움받는 게 어색했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의 휴대폰이었어요. 여보세요? 저 강민호라고 합니다. 할머니 기사 봤어요. 네, 그러신가요? 할머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이틀 후 강민호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기사 보고 찾아왔습니다. 저, 누구세요? 지역에서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강민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 씨 병원비 1년치예요. 6천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봉투를 돌려줬어요.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못 받아요. 할머니, 받으세요. 제가 주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강민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 혼자 키우셨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죠. 할머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강민호는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절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힘들게. 지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뵈니까 은혜를 갚고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호도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민수 씨가 깨어날 때까지 할머니께서 편히 아들 곁을 지키실 수 있도록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와 함께였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변했어요. 더 이상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지 않아도 됐죠. 강민호가 약속을 지켰거든요. 오전 9시 할머니는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10년 만에 처음 보는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밝았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동안 새벽에만 깨어 있었으니 몰랐죠. 아침이 이렇게 따뜻한지. 할머니는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죽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됐어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할머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엔 오후 20면회 시간에만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침부터 갈 수 있었죠. 병원에서 특별 허가를 내줬습니다. 중환자실 앞 할머니는 손 소독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누워 있었죠. 여전히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왔어. 할머니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조금 따뜻해졌거든요. 일을 안 하니 손에 상처가 아물었죠. 민수야, 엄마가 요즘 책 읽는 법 배웠어. 도서관에서. 할머니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동화책이었어요. 글자가 크고 쉬운 책이었죠. 오늘은 이 책 읽어줄게. 할머니는 천천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죠. 아들이 어릴 때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1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너랑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어. 고마운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자랐더군요.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맨날 일만 하고 너한테 책도 못 읽어주고 음악도 못 들려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엄마가 매일 올게.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을게. 괜찮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대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들어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형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들렀어요.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민수랑 많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형사는 꽃을 병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 씨,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꼭 깨어나야 해요. 그러게요. 깨어나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해야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편의점 김태호 씨가 안부 전하래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태호 씨, 처음엔 날 의심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태호 씨가 신고 안 했으면 저도 할머니 못 만났을 거고 이렇게 도움도 못 받으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형사는 할머니의 손을 받습니다. 예전보다 부기가 빠졌어요. 손톱도 깨끗했죠. 손이 좋아지셨네요. 네. 병원도 다녀요. 강민호 사장님이 치료비 대주셔서 물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병실이 밝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그냥 민수 곁에 있으려고요. 매일 와서 책 읽어주고 음악 들려주고 그게 제 일이에요. 좋은 계획이에요. 형사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자주 올게요. 고마워요,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형사가 나간 후 할머니는 다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아들, 포기하지 않았던 아들. 민수야, 엄마 이제 행복해. 내가 깨어나면 더 행복할 거야.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자장가였죠. 아들이 어릴 때 자주 불러주던 노래. 저녁 6시 할머니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김태호가 밖에 나와 있었죠. 할머니. 태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어요. 태호 씨,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요즘 좀 어때요? 좋아요. 덕분에 좋아요. 태호는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뭐예요? 담배요. 이제 공짜로 드릴게요. 할머니가 원하실 때마다.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됐어요. 이제 담배 안 팔아요. 도시락도 안 만들어요. 그냥 엄마로만 살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전 그냥 엄마예요. 할머니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벽이 아닌 저녁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여유가 있었죠. 민수야, 엄마 기다릴게. 얼마든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의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였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